네, 이제 두 번째 과목인 빅데이터 탐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데이터 전처리에 대한 주요 항목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학습해야 될 내용들은 이제 데이터 정제를 시작으로 해요. 그 데이터 정제에서는 결집값 처리와 이상값 처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작업 내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영역이고, 실제 중요한 영역이긴 한데, 2회에서도 출제가 많이 안 돼, 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그렇죠. 네, 3회에서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다만, 쉬운 형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각 뒤에 이제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이제 보시도록 하실 거고요. 네, 전체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실 내용들은 분명히 많아요. 결집값의 유형도 있고 이상값의 유형도 있고 각각 기법들도 존재를 하고 근데 다만 문제는 이제 아직 비중 있게 출제는 안 됐었습니다. 근데 향후에는 아마 좀 더 비중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네. 네, 그래서 문제를 봐보시면 2회 때 이제 상자 그림, 이제 박스 플롯을 보고 해석을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박스 플롯을 보고 이제 극단치 위치, 즉 이상값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 그리고 어떠한 비율로 중앙값을, 즉 이제 IQR 값을 산출을 하냐,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셔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었고요. 그리고 3회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결집값 처리하고 이상값 처리한다, 이 순서를 묻는, 순서로 옳은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안에 있는 내용까지는 출제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무궁무진하네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실제 결집값 처리 기법이라든지 유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향후에 이제 출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은 이 과목이 데이터 전처리의 분석 변수 처리 이제 영역을 이제 보시게 될 건데요. 분석 변수 처리 영역에서도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변수의 유형부터 변수 선택은 어떤 기법을 통해서 할 것인지, 그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을 때, 이 변수의 특징들을 즉 그 데이터의 의미를 담고 있으나 줄여가지고 이제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차원 축소 기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분석을 하다 보면 여러 데이터들이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의미를 다른 형태로 뽑아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파생 변수는 어떻게 생성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 표준화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저희가 그 정규 분포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분석에 편향이 없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러한 변환들은 어떤 기법들을 통해서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분류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데이터 균형이라는 게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답이라는 데이터가 있고 정답이 아닌 데이터가 있어요. 그 특정 비율이 너무 높거나 낮아서도 안 되거든요. 근데 얘는 문제마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 어떻게 데이터를 줄일 것인가, 이런 걸 하는 이제 불균형 데이터 처리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회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래퍼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변수 선택 기법, 그리고 불균형 처리, 파생 변수 생성 사례, 차원 축소, 그리고 다시 불균형 데이터 처리, 이런 형태로 문제가 골고루 출제가 된 편이었어요. 네. 근데 3회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차원 축소 나왔고요, 변수 변환 나왔고요, 불균형 데이터 처리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변수 선택 기법은 안 나왔냐?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다만 지문에서 이러한 내용들 다 포함시켜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내용은 다 포함시킨 회차였습니다. 네, 사실 보면은 이 문제 출제됐다고 하는데 문제 풀 때 보시면 다 있어. 다 있어요. 맞아요. 근데 얼마나 많이 이렇게 보시고 이해하셨는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네. 불균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현실에서 실제 분석하시다 보면 네네. 데이터가 불균형하게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맞아요. 오히려 중점을 두고 더 반복 출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네. 저도 대학생들하고 프로젝트를 해보면 이제 데이터를 많이 모아가지고 실제 모델을 학습시켜서 이제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때 이제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이거 학습이 잘 안 돼요. 그리고 학습은 잘 됐는데 결과가 이상해요 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 이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역도 실제 이제 모델링 관점에서는 뭘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은 학생들이 이제 실제 서브 프로젝트를 할 때 이제 파일럿 프로젝트를 할 때 좀 힘들어하는 영역이더라. 그거는 좀 경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문제 예시 보시면 아까 제가 이제 정규 변환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규 분포상의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분석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변환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즉 박스콕스 변환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박스콕스 변환은 변수 변환이다, 로그 변환이다, 거듭급 변환이다. 이제 다 맞는 말이죠. 근데 다른 이제 특정 보기 이제 약간 동떨어진 보기를 선택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그 차원 축소 기법인 요인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근데 요거는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만 저기 빨간색 칠해놓은 거 봐보시면 중요 변수와 비슷한 변수는 제거하지 않는다. 이게 언뜻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 변수가 있고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비슷한 변수가 있으면 얘는 제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중 회귀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즉 그 분석의 이유가 되는 변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굳이 중복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쓸 필요는 없어요. 그 걔 때문에 잘못 학습을 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저희가 다중 공선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의 개념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다음에 이제 불균형 데이터 중 틀린 것은 이 문제는 사람들이 좀 어렵게 접근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감도라는 단어와 재현율 이것도 헷갈리는데 맞아요. 민감도가 감소가 되는지 재현율이 감소가 되는지 뭐 이게 알게 뭐야 뭐 이런 기분이 근데 뭔가 분명히 감소되는 걸 알고 계셨을 거예요. 왜냐면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재현율이 작아지는 현상이 불균형 데이터는 발생할 수가 있다. 였는데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좀 헷갈려 하셨던 것 같고요. 이제 그 이해에는 이제 오버샘플링, 언더샘플링 각각의 기법들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도 출제가 됐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5장에서는 이제 데이터 탐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제 요용력은 뭐 다른 뭐 여기 여러 가지를 학습을 하게 되지만 핵심은 요겁니다. 기초 통계에 대한 기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하시는 요용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평균이 뭐냐, 편차는 뭐냐, 분산은 뭐냐, 요거를 이제 학습하시게 되는 영역인데요. 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평균은 알지, 편차는 뭔데, 분산은 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학습에 이제 호흡곤란을 느끼시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사례 기반으로 문제 한두 번만 풀어보면 얘가 무엇이다, 왜 데이터가 분산이 큰 게 안 좋고 좋으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시게 됩니다. 근데 출제 비중도 기본적인 3회에서는 평균을 여러 형태로 묻는 문제가 3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네,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그 상관계수 문제 출제가 됐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좀 문제가 좀 빈도수가 있었습니다. 5문제 이상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상으로 기준을 잡았고요. 난이도도 그냥 단순히 평균을 이렇게 산출한다가 아니라 평균은 이상치에 민감하다. 민감하냐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상값을 인지 못하거나 중앙값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좀 풀기가 좀 어려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수치적인 개념을 가지고 가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로 이제 구성이 되었고요. 이제 학습을 좀 이제 충실히 하신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상관계수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요것은 그냥 딱 한 번 읽어보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냥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사이에서 방향성을 가르쳐 준다. 뭐 그런 내용, 두 변수 간의 관계성을 표현해 준다. 요 의미만 인지를 하면 되는 내용으로 풀 수 있는 거였고요. 네. 네, 그리고 상관관계 분석 혹은 상관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부적절한 것. 이것도 위에 상관계수와 상관 분석은 상관계수를 이용하는 게 상관 분석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마지막에 저기 이제 평균에 대한 건데요. 우리는 전체 값, 이제 즉 관측된 값, 우리가 평균을 내고자 하는 값을 더해서 그 숫자만큼 나누면 평균을 구하는 산술 평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인지를 하고 계세요. 요 개념은 잘 선택을 하세요. 근데 갑자기 중앙값이 나오면서 중앙값보다 평균이 이상값에 민감하다. 이게 뭔 소리야?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일단은 중앙값보다 평균값이 이상값에 민감하다. 이것만 인지를 해놓으시고요. 그 내용은 이제 여러 이제 학습 교재들의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관점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도 싶어요. 가장 기초적인. 예, 기초적인 부분이고요. 네, 기본적인 개념에 이제 충실해야 된다 그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고급 데이터 분석이에요. 오해는 출제 안 됐습니다. 지금 3회 시험에는 출제가 안 됐고요. 왜 그러냐고 봤더니 이게 지금 이제 4과목으로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요거는 4과목에 가셔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왔다고 하니까 숨통이 좀 트이네요. 그치만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어딘가에는 나옵니다. 어딘가에 네, 있죠. 어딘가에 맞습니다. 나오는데 이 예. 네 과목인데 이 네 과목 어디에 산재해 있을지 모르는. 네, 어딘가에 나오는데 그게 4과목으로 갔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2회차 때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고급 분석에서, 데이터 고급 탐색에서도 우리가 이런 그래프라는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그래프를 보시고 그래프에 대한 패턴을 이해를 하고 분석하는 그리고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보기에서 지문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2회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그래프 중에 하나인 평행 좌표 그래프의 개념을 주고 얘를 선택하는 그런 문제도 이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6장이에요. 이 과목의 마지막 6장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가 나와요.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술 통계는 아까 평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그 평균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은 뭐냐? 그걸 가지고 이제 추론 통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사실을 그 평균을 가지고 찾아낸다. 이렇게만 조금 이해하시면은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잡아가시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내용이 좀 많습니다. 일단 1차 기술 통계에서부터 데이터 요약,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통계랑 평균을 어떻게 이제 산출해서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모수를 찾아내는 그 개념을 먼저 정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는 표본을 가지고 이 모수를 찾아요. 그래서 표본과 모수의 차이는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전체를 다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샘플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사실을 찾아내는 거다라고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표본 추출 기법에는 확률과 비확률 기법으로 나눠지는데 이 각각의 여러 또 방법들이 있어요. 그 방법을 묻는 문제가 2, 3회차 때 각각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률 분포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또 종류들이 있어요. 그리고 확률에 대한 개념들도 있고 요걸 여기서 이제 학습을 하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출제 비중은 높습니다. 2회차 때 7문제, 8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었고요. 3회차 때도 5문제 이상 이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3회차 때 문제 봐보시면은 아까 그 표본 추출, 제 전수조사를 말씀 안 드렸는데 이런 얍삽한 문제가 나왔어요. 표본 조사가 아니라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옳은 것은 희한하죠. 원래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표본 조사를 하거든요. 네, 이런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반대, 약간 좀 틀을 찌르는 그런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리고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해서 출제가 됐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종교 분포는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를 공부하시는 분들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는 개념이에요. 얘에 대한 특징을 묻는 문제. 얘는 2회 때도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분포 중에서 이제 포화송 분포를 묻는 이 문제 한 문제 출제가 됐고, 그리고 중심 극한의 정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표본이 이제 많아질수록 표본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개념인 중심 극한의 정리가 묻는 문제도 이번 회차 때는 2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선택과 집중을 하셔도 되세요. 요것만 버리고. 그쵸. 버리고. 좋습니다. 여기를 열심히 하는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 이제 저희가 데이터 분석가가 되기 위한 네.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반드시 이 기초 통계에서 기술 통계를 여러분들은 학습을 해주시고요. 한 번 봐서는 실은 통계 전공자가 아니신 분들은 쉽지가 않아요. 2번, 3번 보시다 보면 제가 장담하는데 반드시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네.
저기 전수조사도 요번에 예. 그 우주선 썼을 때 아, 네. 그렇죠. 네, 방송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요? 36만 개 부품을 예. 네, 전수조사했다고 아. 딱 그때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 누리호 때문에 이게 문제가 네, 출제가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보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주선 부품. 맞죠, 우주선. 예,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재밌네요. 그래서 다음 문제를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제가 좀 이제 복잡한 수식이 들어가 있는 문제를 올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베이지 정리라고 하는 그 확률에 이제 확률 기반의 학습 내용 중 이제 최고봉이에요. 얘가 얘가 최고봉인데 요 문제가 2회 때 출제가 됐었어요. 그렇죠. 근데 알고 보면 너무 이제 어렵진 않고 딱 거의 산수 수준으로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족봉도 확률이다, 사전 확률이다, 사후 확률이다 이런 것들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베이지 정리를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이제 학습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아까 제가 표본 추출 방법 이제 묻는 문제 나왔다고 했었잖아요. 이번에 3회차 때는 집락 표본 추출법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 2회차 때는 층화 표본 추출법이 출제가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 밑쪽 빨간색 부분이 반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출제가 되었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저기 보시면 뭐 X, 뭐 물결, PO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포화성 분포를 나타내는 표기법이에요. 근데 보시면 어때요? 저기 5.7 조삽을 구하는 게 이제 포화성 분포의 결합 법칙이거든요. 근데 3.4, 2.3 있어. 네. 선택은 저 5.7을 할 거야. 산수잖아요. 근데 이건 뭐야? 딱 문제 보는 순간 해버리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수준이다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그러면 몰라도 찍으면 5.7입니다. 그렇죠. 아니면 더하거나 빼거나 하실 거잖아요. 여기 더하기까지 딱 체크가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이번에는 계산기까지는 필요가 없었던 문제, 계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네. 네. 2회차 때도 저는 뭐 계산기까지는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틀려면 돼요. 다른 거 담아주면 됩니다. 네. 네네. 예, 그렇다고 하십니다. 예, 다음은 이제 추론 통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학을 제가 아까 정의는 안 드렸는데 이것만 딱 기억을 해주세요. 기술 통계로 모수를 찾기 위한 추론 통계를 한다. 그럼 이제 우리가 기술 통계를 가지고 얻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사실 모수에 대한 추론을 할 건데 어떤 방법을 쓸 거냐 이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거기서 쓰는 게 추정 그리고 가설 검정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추정에는 하나의 값을 찾는 점추정 그리고 특정 구간 사이를 찾는 구간 추정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설을 세워요. 가설을 세우고 이게 맞냐 안 맞냐를 판단하는 이제 가설 검정. 이 과정에서 어떤 통계 분석 방법 혹은 통계량을 쓸지에 따라서 여러 이제 검정 방법들이 나눠진다. 요것들을 저희가 여기서 학습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도 네네. 기술 통계하고 추론 통계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왜냐면 네. 2회차, 3회차 시험을 바탕으로 네네. 뭐가 나올 것이다 추정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쪽집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2회 때도 여기 2회 때 보시면 다양하게 출제가 됐어요. 근데 저기 이제 함정은 그거였죠. 계산 문제가 이 추론 통계에서 나오다 보니까 수험자들이 엄청 당황했었고 통계를 공부 안 한 사람은 합격할 수 없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았었고요. 네, 실제로는 걔는 조금 이제 한 2, 3회 반복하고 수식을 알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수식을 거기 다 주어집니다. 문제에서 곱하고 더하고 빼기만 했으면 됐거든요. 그게 이해 수준이었고 그거는 2, 3회 반복해서 학습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였고. 네, 사실 우리가 실제로 분석을 프로그램으로 하다 보면은 네네. 사실 더하기 빼기도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네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3회에서는 그때 민원이 좀 심했는지 여기 2회차 때는 많이 줄었네요. 3회에서는 계산 문제를 철저히 배제를 하고 개념 묻는 문제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점추정의 성질이라고 해가지고 4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바로 보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의확률이라고 해가지고 실내 구간이든 이제 가설 검정에서 일반적으로 가설 검정에서 유의확률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그 답이 얘는 맞아요라고 하는 경계값이 있는데 그 경계값을 정의하는 최소 수준을 저희가 유의확률이라고 해요. 그거에 대한 개념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통계학에서는 저기 유의확률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가지고 왜냐면 가설 검증을 함에 있어가지고 통계량으로는 통계량의 경계값에 있었을 때는 명확하지 않다. 한 번 더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 유의확률로 검증을 했었을 때는 이제 명확하다라는 이제 경험을 공유를 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저 위에 첫 번째가 이제 2회차 때 문제와 유사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기 그 표본 평균값 주어주고 수식 기반에 저 2.004라는 값을 아예 제시를 해줍니다. 해주면서 곱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3회차 때는 유의 확률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그래서 보기는 좀 다릅니다. 좀 다르긴 한데 이제 의미를 묻는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목 이제 빅데이터 탐색에서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문제 수준은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좀 2, 3회 반복하면서 그렇게 학습하시면은 충분히 이제 그 과락을 면하는 그렇죠. 점수 이제 과락을 면하는 점수 맞는 게 저희 목적이거든요. 맞죠, 1차 맞죠. 목적. 그리고 다른 데서 점수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2, 3회 반복하면서 학습하셔가지고 점수를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하자. 그렇게 저는 이 과목까지 정리를 하고 이제 3과목부터는 저희 최다정 교수님께서 계속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